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봉가. 아시봉 2부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잃어버린 여성을 되찾는 유방 재건입니다. 유방 재건, 말 그대로 사실 유방을 다시 만든다는 네, 이게 좀 거잖아요. 가벼운 주제는 아니에요. 좀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좀 아픔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으로 저는 유방 재건은 유방을 다시 만든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그 필요한 수술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재건이라는 건 꼭 네. 유방 재건뿐만 아니라 없어진 것을 다시 만들거나 복원시켜주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방 재건을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방암으로 수술적 치료로 한쪽 혹은 양쪽 가슴을 절제하신 분들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장애가 있거나 선천적 기형이 있거나 뭐 사고 등 뭐 이런 이유로도 그렇지. 재건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네. 뭐 사고는 드물지만 선천적으로도 양쪽 가슴과 대흉근이 발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런 분들도 재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N 원장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유방 재건하니까 저희 고2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저는 요거를 다녔는데요. 갑자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 절제술을 받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은 절대 안 가시고 브레이지어는 집에서도 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랑 동갑인 아들이 엄마 집에서 브레이저 빼고 있어. 불편하잖아. 이렇게 말해준 게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참 궁금했어요. 절제하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유방암에 걸리면 꼭 가슴을 절제해야 하나요? 참 선생님. 네, 유방암은 네.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예전에는 전체 제거, 뭐 근육까지도 제거하고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요즘에는 사이즈나 위치에 따라서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이요? 네네. 그렇지만 유방암 덩어리는 꼭 절제를 하셔야 되고요. 절제 이외에는 처음 접근하는 치료술은 없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저는 저희 이모가 이제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엄청 오래전이에요. 제가 언제 가수 데뷔하기 훨씬 전이고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시대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유방암 완치율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유방암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일단 절제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래도 재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또 완치율이 높아져서 너무 좋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N 원장님. 네. 이거는 네, 김영은 네. 원장님께서 원장님. 예. 재건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절제를 하신 분들도 있고 부분 절제를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재건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방암을 절제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장 좋은 건 안에 있는 피부와 그 피하 조직 아래에 유선 조직만 제거를 해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 선이 유두 유륜 있는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에서 유두와 유륜을 포함하고 상당 부분의 유방 피부를 포함해서 안쪽 유방 실지를 절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건을 안 하고 그냥 외과 수술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남자같이 판판하게 한쪽 가슴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 약간 이거는 우울증도 같이 올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네. 힘들어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좀 여성성의 성은 그러니까. 일부잖아요. 맞아. 가슴이. 네. 그래서 여성성을 상실한 상실감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 한쪽 뭐 가슴이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쪽으로 계속 체형이 기울어지고 그렇지. 그래서 척추에 무리가 가고 그런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것보다 또 굉장히 힘든 게 아까 그 선생님도 패드를 하고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환자분들한테는 너무 스트레스고 힘든 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본인이 재건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막 너무 급하게 또 패드를 하고 바깥에서 뛰어가고 있었는데 넘어지셨대요. 어머. 네, 빠진 넘어진 것도 거야? 부끄러운데 휙 넘어지면서 안에서
보형물 패드가 탁 빠져나간 거죠. 네.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너무 해야겠네요. 힘들어서 해야겠어. 아 요즘에 그 재건을 3D 네. 프린팅 기법이라는 게 나왔대요. 네. 그 재건 찾아보면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도대체? 사실 3D 프린팅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3D 같아요. 기법은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쫙쫙쫙 이렇게 입체적으로. 쫙쫙쫙. 저희가 뭐 이런 프린트물을 지금 그냥 프린트기로 복사를 해낸다면 3D 프린트는 원하는 재료를 넣으면 뭐 김영은 만들어주세요 하면 제 몸을 3D로 정말 만들어준다든지 플라스틱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3D 형태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이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학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의학 분야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유방 재건도 원하는 가슴 보형물 모양을 반대쪽 가슴에 맞춰서 만들면 좋기 때문에 연구는 되어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직 사실적으로 유방 재건의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남들 얘기인 줄 알았던 일이었는데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전절제는 아니고요. 왼쪽 가슴의 절반 정도가 잘려나갔고 방사선 치료도 받았습니다. 가슴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찌그러지고 움푹 패인 것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속옷을 해도 그쪽만 떠서 자꾸 움직이고요. 차라리 전절제를 한 다른 환우를 보니까 재건해서 예쁜 가슴이던데 저도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수술 전엔 85 B컵 정도의 가슴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어느 정도 있으셨던. 이게 절반 정도가 있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수술을. 이게 최근에는 유방 재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전절제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건을 선택을 그렇겠네요. 훨씬 많은 포션에서 선택을 하세요. 근데 부분 절제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가슴이 남아 있는 거니까 재건을 하실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예요. 보면 퍼센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전절제 한 것과 유사하게 가슴이 찌그러지고 그렇죠. 움푹, 모양이 네, 다르니까. 움푹 패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당연히 재건은 가능하고요. 네,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건 가능합니다. 본인의 가슴 사이즈와 절제된 양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에 따라서 재건 방법이 결정이 되고요. 실제 와보셔야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85 B컵이셨고 절반 이상을 절제하신 거라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등 피부와 등 근육 을 이용한 자가조직 재건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사실요 제가 이제 이거 진행하면서 성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서 우리가 이제 뭐 얼굴이 예뻐지고 뭐 지금보다 뭐 나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사실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진짜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처럼 이렇게 가슴도 재건하고 사실 양악 수술 같은 경우도 아예 음식을 못 드시는 분 때문에 사실 그죠. 개발된 수술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성형의 기초 그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시초는 재건이었죠. 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수술 그 재건 수술을 하게 되면 예전과 똑같이 이제 복원이 가능한 건가요? 거의 지금은 똑같이 복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재건이 처음 시작될 때는 교과서에도 나왔던 재건의 목표가 옷을 입었을 때 티나지 않는 가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재건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봤을 때 뭐 아주 아름다운 모양이나 똑같이 대칭성을 맞추는 것은 사실 초반엔 좀 기술적으로 힘들었던 면이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는데 지금은 원체 재료나 수술 기법이 발달하면서 그 이상을 넘어서서 벗어도 괜찮은 가슴, 벗어도 예쁜 가슴, 벗어도 양쪽이 대칭적인 가슴을 만드는 것이 유방 재건의 목표고 실제로 거의 근접하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전절제를 하게 되면 이게 재건 수술을 아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분 절제를 했었을 때와 전절제를 했었을 적에 둘 중에 재건을 하는 게 더 편하다? 더 쉽다라는 건 어디가 더 그럴까요? 사실 성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재건은
전절제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옵션도 더 많고 차라리. 사실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작게 절제를 할 수 있다면 부분 절제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외과 영역에서의 하나의 발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다 전절제를 하던 것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분 절제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생존율이 똑같더라. 이런 게 밝혀지면서 부분 절제,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시던 거라서.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네. 우리나라도 그 유방 재건이 3년 전부터 보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전절제에 해당되는 분들만 보험이 되고 아이고야. 부분 절제를 하신 분들은 여전히 비급여 아, 수술입니다. 근데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그래도 내 거를 그러니까요. 남겨놓고 싶지 아무리 네. 미관상 전절제가 더 네. 뭐 여러 가지가 좋다고 네. 하더라도 이게 마음이 안 그렇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 그러니까요. 좀 네. 정부에서 이거는 좀 지원을 다 해주셨으면 안젤라 좋겠어요. 선생님이 힘쓰셔서 아니 그럼 만약에 네. 어찌 됐거나 네. 이제 그 전절제는 아예 이제 되는 네. 거고 부분 네. 절제는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술을 좀 덜 하고 네.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긴 네,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뭐 보험이나 이런 비용적으로 인해서 네. 나름 혜택 아닌 혜택을 받으려면 예를 네. 들면 어쨌든 음. 그냥 부분 절제인데 원래는 네. 이거를 그러면 전절제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래요. 분명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고요. 어차피 만약 재건을 할 마음이 있다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외과에서 그냥 혼자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형외과와 외과 상의해서. 팀이 이제 회의를 충분히 하고 환자분의 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네. 우리나라에서 3년 전부터 이렇게 보험이 커버됐듯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가 인슈런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본인들이 드는 사보험에서 유방 재건을 예전에는 커버를 안 해주다가 네. 커버해준 지 또 십몇 년이 지났다고 해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커버를 해주고 나서부터 미국에서도 전절제를 하는 분들의 포션이 조금은 더 늘었다고 아. 하고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외과 선생님들께 그런 경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 부분 절제 할 건데 그 절제해야 되는 양이 크면 차라리 전절제 차라리. 해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보험으로 재건하게 이러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실제로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복원을 하면 재건을 하면 네. 예전과 똑같이 이렇게 복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벗어도 예쁜 모습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복원 재건을 하러 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목욕탕 가고 싶다고. 나 그래.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들도 얼마나 한국은 사우나 문화가 발달해 세신 있어요. 받아야죠. 마사지, 그러니까요. 오일 마사지 그거 쫙 네. 아로마 마사지 받으면 그날 네. 잠이 솔솔 오거든요. 그거 해야죠. 네, 그러시는 분들이 음. 많아서 최대한 예쁘게 복원해드리려고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때 음. 복원을 할 때 뭐 네. 보형물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뭐 자가 조직 네. 이런 걸 이용을 하나요? 지방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해요? 말씀하셨듯이 크게 유방 재건은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과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두 가지 다 가능하시고 의사의 판단과 환자분들의 뭐 니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가 조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러 곳을 다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이 뱃살, 복부. 네, 복부 자가 조직이거든요. 근데 네. 이 복부 자가 조직을 이용하게 되면 유방암 제일 재건하러 많이 오시는 어머니들 나이대가 한 50대 정도신데 아, 복부가 좀 있으시겠네요. 굉장히 있으시죠. 어머나 세상에. 충분한 네. 저희 어머니도 네. 제가 한번 물어봐요. 엄마 혹시 넷째 생겼나?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깜짝 놀라서 네. 사우나 하고 있으면 임산부가 저쪽에 있나 이렇게 보면 엄마 우리 엄마 복부 비만이 뭐 복원하는 연세가, 의사의 예.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배가 왜냐하면 그만큼 네. 봉긋한 가슴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저는 네. 그것도 궁금했어요. 유두 부분이 절제된 그래. 경우에는 네. 그거 재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저희 성형외과 의사거든요. 유두도 재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네. 처음에 진짜요? 초반에 네. 이제 우리 아 원장님께서 네네. 전체 이제 그렇게 네. 이제 야. 그 이제 네. 수술을 할 절제를 절제할 한다고. 때 네. 다 이제 그 유두 이런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기 너무 없는 거. 너무 그게 약간 네. 막 쉽지 않을 것 같은 네. 뭘로 거예요. 해요? 뭘로 해요? 나 궁금해.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요. 네. 저희가 가슴 재건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모양이 자리가 잡히면 수개월 후에 가슴에 이렇게 부메랑처럼 피부를 잘라서 유두가 생겨야 될 위치에 피부를 잘라서 돌돌 말아 올려서 정말 유두 모양처럼 그럼 색깔도 유두 색깔로 돼요?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2단계가 필요하고 네. 먼저 그렇게 튀어나온 유두 모양을 만들고 그 유두의 크기가 자리 잡으면 약 3개월 후에 문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유류는 세상에. 문신으로 그래서 대단합니다, 진짜. 유두 재건과 유류 문신이 가슴 재건의 마지막 단계라고 감사해요. 보시면 진짜 됩니다. 이거 박수 한번 세상에.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네.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대단합니다. 네. 참. 어디서 보니까요, 그 유방 제거는 단순한 유방 확대술이나 성형이 네. 아니라 유방암 치료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 건가요? 치료의 연장선이라는 거는 우선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거에 대한 의미가 큰데요. 네. 뭐 한쪽이 이제 잘려 나가면은 이제 이 빈 공간을 뭘로 채워야 될까, 어떻게 복구시켜 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적인 치료, 상실감의 치료, 정신적인 치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복원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방으로 가슴이 절제된 경우에 이미 이제 큰 수술을 경험해서 재건을 하고 싶어도 선뜻 뭐 이제 겁나고 용기가 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렇게 어떤 이유로 보통 이제 재건을 하러 오시나요? 제일 많이 오시는 경우는 네. 저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자세가 비틀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진짜 그렇겠다. 왜냐하면 한쪽 가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뭐 200g, 300g, 500g 그렇게 크지 않은 듯하지만 네. 계속 습관적으로 한쪽으로 가슴이 그게 이제 기울어 축적되면 네, 축적되기 때문에 기울어지고 실제로 저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네. 전절제를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척추 측만이 조금 와, 있으신 세상에 진짜 네, 그렇구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상의 문제로 재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욕탕, 목욕탕 사우나. 목욕탕. 가고 제일 싶다고. 중요하죠. 그럼. 어머니들은 어머니들은 거기서 또 네. 식사하시고 같이 사우나하고 이게 그렇지. 나는데. 그렇지. 저희가 그 서울대에는 보면 유방암 환우회 모임이 있으세요. 그 이름이 네. 한국 비너스회인데 음. 이제 그 어머니들이랑도 가끔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는 게 모두가 바라는 게 우리 목욕탕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너스회 분들끼리 뭐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에 목욕탕을 쫙 대여를 하신대요. 빌리셔서 어머머. 그 환우 분들끼리 거기 같이 가서 마음이 좀 짠하다. 그렇게 목욕탕을 즐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보다듬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목욕탕 뿐이겠어. 이렇게 바캉스 이럴 때 그죠. 사실 해수욕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네. 가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맞아요. 드러내질 못하니까 얼마나 네. 그게 마음에 그러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수술을 받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입원을 네. 할 텐데 네. 입원을 하면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제 네. 걸리는 시간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재건을 네. 한 다음에 네. 어쨌든 조금 자신감을 생활로. 찾아서 뭐 네. 운동을 하신다거나 진짜 뭐 일상생활 수영을 하고. 한다거나 만약에 이제 그럴 정도의 네. 그런 어떤 기간이 음. 어느 정도 이렇게 걸릴까요? 일단은 보형물 수술을 하시느냐, 자가조직 복원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네. 보형물 수술은 이제 수술이 2번이 필요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까지 확 절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평편한 가슴에 보형물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들어갈 방이 없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수술로 조직 확장기라고 방을 하는 만들어야 되는구나. 고무풍선 같은 걸 먼저 넣는 수술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도 외래에 많이 1, 2주마다 오시면서 저희가 바깥에서 식염수, 물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가슴 피부가 늘어나고 수개월이 지나면 그 늘어난 피부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났을 때 저희가 2차 수술로 조직 확장기를 보형물로 바꾸어주면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드리는 수술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번의 수술을 하셔야 되지만 각각 한 번의 수술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많이 힘드시지 않고 그래요? 네,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번은 느낌은 뭐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인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쓰면서 조직 확장기만 넣고 나서도 평평한 가슴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없던 가슴이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지장은 없고요.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다행이네요. 하루 정도 하시고
그래도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신다든지 무거운 물체를 드신다든지 하는 거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조심하시는 게 생각보다 좋습니다. 얼마 안 걸린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 그렇죠. 원래 기본 그냥 가슴 수술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아. 다음 날 피통 차잖아요. 이게 가슴 네. 수술하고 피통 차가지고 그래? 하루 종일 있거든. 진짜? 나 혹시나 저희 사람들 저희 많이 병원은 안 해가지고. 찹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옛날에 저희 병원은 옛날에- 무혈 수술을 지향합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하지 않는 그랬어요. 수술. 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막 가슴이 엄청 뭉쳐갖고 아프다고 네. 막 마사지 그러더라고. 해주잖아요, 마사지 그래서. 그래 그 마사지 왜 애 낳고 나서 그저돌 때 그렇다며. 그거 마사지 하는 거랑 똑같이 요즘은 마사지도 한대요. 없고요. 진짜요? 네. 어머 나 옛날 사람이네. 어머.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다시 좀 아니 안 앞뒤로 그래도 나오셔야. 아니 안 네. 그래도 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한 네. 13년 요 전에 네. 저 측근이 가슴 수술을 하셨거든요. 어, 여자분이 네. 하셨는데 아주 그때 수술하고 나서 마사지 할 때 무슨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아주 그냥 지 가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다. 어찌나 이렇게 아프게 하든지 죽을 뻔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 많이 네. 들었어요. 죽을 뻔했다고. 어, 요즘은 보형물이 발달해서 어머나. 마사지가 필요 없는 보형물을 사용하고 진짜 있습니다. 세상 좋아졌어요. 정말 그 고통이 정말 크거든요. 마사지 그렇다고 할 그래서 때. 진짜 네. 그랬어요. 이 실장님 네. 가격 좀 물어봐. 가격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만족도는 어, 거의 뭐 그래. 90% 이상일 것 같고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네. 만만치 않잖아요 비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재건. 네, 네. 재건도 뭐 보형물 수술을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하시나 아니면 자가 조직을 이용한 수술은 한 차례의 수술로 끝나는데 네. 하시나 가격은 비슷하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전부터 국가보험, 건강보험이 커버되고 있기 때문에 오호라. 저희가 딱 뭐 이거 500에 해드려요, 1000에 해드려요 이게 아니라 환자분들한테 들어가는 뭐 치료약이나 재료에 따라서 전부 다 세부적으로 다 계산을 한 후에 제 전체 가격이 정해지고 있고요. 이제 보험 청구를 하는 부분이라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그 됩니다.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네, 어느 정도 거랑 지원이 되기 또 때문에. 돼서요. 네. 아 그러네요. 그래도 어쨌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맞았어.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네.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유방 재건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엔 원장님부터 네. 한마디 해주세요. 음. 네. 유방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전체 절제라든가 부분 절제로 상실감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렇게 유방 재건이란 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얻어가실 수도 있고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네. 많이 뭐 유방암 수술 받으신 분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우리 아 원장님은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어떤가요? 저는 수술 상담 받으러 오시는 어머니들을 보면 정말로 처음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아직 안 받으셨어요? 모르셔서. 왜냐면 그동안 막 힘들었던 걸 줄줄줄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여지껏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수술하시고 나서 너무 수술 후 결과에 만족하시고 그 달라진 삶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무조건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왜 이제껏 안 하셨냐고. 그러게요. 이거 오늘 어서 상담받으러 오세요. 네. 그렇죠. 오늘은 정말로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여성을 되찾는 유방 재건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시간 좀 자주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호영 씨 오늘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네. 우리가 가슴 아픈 얘기라고 하잖아요. 가슴이 아프다. 음. 사실 그거 이제 실제적인 내 가슴이 아픈 것도 있지만 이 마음적인 아프지, 같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육안으로 보여주는 내 가슴 자체를 이제 재건하고 복원을 함과 동시에 아팠던 내 가슴 자체도 같이 복원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난 되게 약간 좀 숙연해지면서도 짠하지, 마음이.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런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네. 뭔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막 암울했던 것 자체를 네. 해피한 마음으로 올릴 네. 수 있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가슴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네. 수술이 있다는 거가 네.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그렇죠. 같고 네. 유익한 정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시봉은요 정말 어떤 고민, 어떤 사연 다 봤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들 같이 이렇게 같이 우리 또 아 원장님이나 엔 원장님이 같이 상담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맞아요.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연락 보내주실 메일 주소랑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요 뷰티 팟캐스트 @ 다음점 넷이에요.
autypodcast @다음.net이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아시붕으로 검색하시면 저희 계정이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다이렉트 메시지 DM으로도 저희가 내용을 받고 있어요. 네. 저는 매회 할 때마다 내용이 음. 정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그게 있잖아요. 이게 팟캐스트라고 하니까 다 얘기할 사실은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보통은 이게 우리가 좀 웃겨야 된다? 막 재미를 유발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무감도 사실 없지 않아 아니, 있었지만 근데 재미도 있어야 돼. 물론 그렇지. 네. 그렇긴 한데 그냥 이게 막 그냥 웃자고 끝나는 게 그치, 아니라 우리도 내용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어떤 네. 정보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너무 감동도 있었다는 건 거야 내 좀 얘기는. 마음이 옛날 생각도 나고 나 우리 이모 생각났었거든. 그래서 오늘 좀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좀 그랬는데 그랬어. 예, 여러분 어쨌든 이 살아있는 사연들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두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성수 원장님의 부재 안부 좀 전해줘요. 우리 네. 별로 안 느끼고 있다고 좀 전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박성수 원장님 그걸 좀 아. 신경 써주세요. 우리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그지? 아니 근데 우리가 응. 어쨌든 이 가슴에 대한 얘기를 네. 사실 이제 그 물론 남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해도 물론 되겠지만 직접 네. 이제 여성분들이 나오셔서 그쵸. 하니까 소탈하게 얘기할 수 네, 있죠.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잘 얘기할 수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궁금하시죠? 다음 주 깜짝 놀랄 주제로 여러분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